이번 달 카드값 고지서 보고 너무 놀라서 에이, 내가 카드를 없애버려야지 하고 가위를 들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나는 빚지는 거 싫어서 무조건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써라며 신용카드를 다 잘라버리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카드를 자르고 지갑에 현금 두둑이 챙겨 다니면서 아껴 쓴다고 썼는데 왜 월말이 되면 통장 잔고는 예전보다 더 빨리 바닥이 나는 걸까요? 분명히 카드를 없앴는데 왜 돈은 더 안 모이는 걸까요? 이런 경험하신 분들, 밤에 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낭비를 하고 있나? 아닙니다. 선생님이 낭비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가 카드값을 줄이려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이유는 카드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계획 없이 무작정 없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이제 늙어서 카드 혜택 같은 거 몰라, 그냥 안 쓰는 게 최고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가위로 자른 건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라 매년 선생님 지갑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공짜 돈 수십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돈 아끼려다 오히려 돈이 새 나가는 카드의 역설. 오늘 지혜나루에서 아주 속 시원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카드값 걱정 없이 혜택은 다 챙겨받는 진짜 부자들의 습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카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부터 깨부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첫 번째 착각, 바로 신용카드를 없애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카드가 없으면 할부도 못하고 당장 통장에 돈이 없으면 물건을 못 사니까요. 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카드를 없애면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소비 기록이 사라집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갑에 현금 5만 원을 넣고 시장에 가셨습니다. 두부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지나가다 붕어빵 냄새가 좋아서 손주 줄 간식도 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만나서 커피 한 잔 사셨죠. 집에 와서 지갑을 보니 5천 원 한 장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내가 오늘 4만 5천 원을 어디에 썼지? 하고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큼직한 건 기억나는데 자잘하게 나간 돈은 도무지 기억이 안 납니다. 현금은 쓰는 맛은 좋은데 쓰고 나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영수증을 일일이 모으지 않는 이상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카드는 어떻습니까? 내가 콩나물 1,000원을 긁어도 문자가 오고 기록이 남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식비로 얼마를 썼구나. 이번 달은 병원비가 많이 나갔구나 하고 한눈에 보입니다. 기록이 있어야 반성을 하고 반성을 해야 다음 달 계획을 세우는데 현금을 쓰면 기록이 없으니 그냥 돈이 없네. 또 뽑아 써야지 하면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게 됩니다. 결국 줄인 줄 알았던 카드값은 사라졌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현금 지출 구멍만 커지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카드를 없애도 돈이 안 모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정말 많은 분이 억울하게 손해보고 계신 부분입니다. 바로 카드 혜택은 젊은 사람들이나 챙기는 것이지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뭘 알아?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카드사들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2030 젊은 세대보다 오히려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에게 혜택이 집중된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니어 가정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젊은 친구들은 편의점, 온라인 쇼핑, 배달 음식에 돈을 쓰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병원, 약국, 대형마트 그리고 대중교통에 돈을 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신용카드 혜택 중에서 가장 할인율이 높고 적립이 많이 되는 분야가 바로 병원비와 마트 장보기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가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현금으로 내면 그냥 10만 원 나가는 겁니다. 현금 냈으니까 깎아주세요 해도 요즘 병원에서 잘 안 깎아줍니다. 그런데 병원비 특화 카드를 쓰면 5%에서 10%까지 할인을 받거나 포인트로 돌려받습니다. 10만 원이면 5천 원에서 만 원입니다. 이게 적은 돈인가요? 아닙니다. 땅을 파보세요. 만 원짜리 한 장 나오나?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장 보러 가서 20만 원 썼습니다. 특정 카드를 쓰면 10% 할인을 해줍니다.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면 계란이 두 판이고 국거리가 한 근입니다. 그런데 나는 늙어서 혜택 챙길 줄 몰라 하면서 그냥 현금 내거나 혜택 없는 체크카드를 쓰십니다. 이건 카드를 줄이신 게 아니라 선생님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와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신 겁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혜택 안 챙겨가는 고객이 제일 고마운 고객입니다. 왜 우리가 카드사 좋은 일을 시켜줘야 합니까? 세 번째로, 계획 없이 카드를 무작정 줄였을 때 실제로 어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지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와 캐시백의 소멸입니다. 매달 쌓이는 몇천 원, 몇만 원이 우스워 보이시나요? 1년이면 수십만 원이고 10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손주들 용돈을 줘도 몇 번은 더 줄 수 있고 부부끼리 근사한 외식도 몇 번 할 수 있는 돈입니다. 현금만 쓰시면서 이 돈을 다 허공에 날리고 계신 겁니다. 둘째, 할부의 안전장치가 사라집니다. 물론 할부는 빚입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목돈이 들어갈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갑자기 임플란트를 해야 하거나 냉장고가 고장나서 새로 사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100만 원, 200만 원을 현금으로 한 번에 내면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휘청거립니다. 이럴 때 무이자 할부 3개월, 6개월을 적절히 이용하면 현금 흐름을 막지 않고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다 잘라버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상금을 깨거나 심하면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카드는 빚을 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내 현금을 지키는 방패 역할도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셋째, 고정비 할인을 놓칩니다.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보험료. 이거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죠. 이걸 카드로 자동이체 연결해두면 매달 몇천 원씩 깎아주는 카드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없애면서 이 자동이체도 다 해지하고 은행 계좌 이체로 바꾸십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한다고 관리비 깎아주던가요? 안 깎아줍니다. 결국 카드를 없앤 그 순간부터 선생님의 고정 지출은 매달 몇천 원, 몇만 원씩 늘어난 겁니다. 카드값 아끼겠다고 카드를 잘랐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생활비 전체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중간 결론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문제는 카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갑 속에 카드가 한 장이 있든 세 장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역할이 없는 카드 구조입니다. 카드가 여러 장이어도 각각의 쓰임새가 분명하면 돈은 새지 않습니다. 반대로 카드가 딱 한 장뿐이어도 이걸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쇼핑도 하고 병원도 가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냥 마법의 지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머리 아프게 가계부라도 쓰라는 거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닙니다. 복잡한 거 딱 질색이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시니어 맞춤 카드 관리 3단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따라 하시면 머리 아프게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름표 붙이기입니다. 지금 지갑에 있는 카드를 다 꺼내보세요. 그리고 견출지나 스티커를 준비하세요. 카드 앞면에다가 큼지막하게 이름을 써붙이는 겁니다. 이 카드는 혜택 따져보니까 병원 할인이 되네? 그러면 병원용이라고 딱 붙이세요. 이 카드는 마트 적립이 되네? 장보기용. 나머지 하나는 비상금용. 이렇게 용도를 강제로 고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 갈 때는 병원용 카드만 쓰고 마트 갈 때는 장보기용 카드만 쓰는 겁니다. 친구 만나서 밥 먹을 때는 용돈 통장이랑 연결된 체크카드를 쓰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번 달에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지, 장 보는데 얼마를 썼는지 고지서만 봐도 딱딱 분류가 됩니다. 섞이지 않으니까 관리가 쉬워지고 혜택은 혜택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아유, 남 부끄럽게 카드에다가 뭘 붙여? 하실 수도 있는데 부끄러운 건 잠깐이고 통장은 두둑해집니다.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두 번째 단계, 한도 족쇄 채우기입니다. 카드가 무서운 건 긁을 때 내 잔고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카드사에 전화 한 통만 하세요. 내 카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줄여주세요. 아니면 50만 원으로 줄여주세요.
많은 분이 한도는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하시는데 우리 같은 은퇴 생활자에게 높은 한도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한도를 내 생활비 예산에 딱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기분 내다가 더 긁으려고 해도 한도 초과입니다. 소리가 나서 멈추게 됩니다. 쓰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쓰기 전에 시스템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것만 해두셔도 과소비의 80%는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1년에 한 번 대청소하기입니다. 집 안 청소는 매일 하시면서 왜 지갑 청소는 안 하십니까? 1년에 딱 한 번, 연말이나 내 생일에 날을 잡으세요.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카드 명세서를 쓱 훑어보세요. 이 카드는 내가 연회비는 2만 원 냈는데 받은 혜택은 5천 원도 안 되네? 이런 카드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건 과감하게 해지하세요. 이게 진짜 카드를 줄이는 겁니다.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라 밥값 못하는 카드만 골라서 잘라내는 것. 이게 바로 100만 원 아끼는 구조조정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카드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칼이 요리사 손에 들리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카드가 아니라 계획 없는 사용이었습니다. 60세 이후, 노후의 돈 문제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있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서 오래 쓰느냐의 싸움입니다. 무조건 안 쓰고 무조건 자르고 무조건 참는 건 능사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슬픈 노후잖아요. 쓸 때는 당당하게 쓰되 챙길 건 악착같이 챙기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경제생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름표 붙이기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카드에 붙은 스티커 하나가 여러분의 새어나가는 쌈짓돈을 지키는 든든한 부적이 되어줄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혜나루는 여러분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겁주는 정보가 아니라 헝클어진 살림살이의 구조를 바로잡아드리는 진짜 알토란 같은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야, 카드 무조건 자르는 게 답이 아니래라며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